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서로 다른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임상병 이사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그리고 또 파트별로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여쭤보는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현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조민철 선생님입니다.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현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조민철입니다. 호흡기 내과 소속으로 폐기능 검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근데 이제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원래 이런 자리를 잘 갖지는 않는데 항상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뭐 커피 마시기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좀 불쑥 요청을 드려가지고 네. 이런 그 인터뷰 자리를 진행을 하는 건데 처음에 인터뷰 영상 찍자고 요청을 드렸을 때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혹시? 네. 이제 드디어 네. 사람을 알아보고 그렇죠. 네, 이런 기회가 생겼구나. 라는 그렇죠. 네. 그냥 장난이었고. 자신감이 있는 선생님이어가지고 우리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네. 이런 정보들이 너무 없어서 맞아요. 그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이제 우리보다 어린 학생들한테는 네. 그런 정보를 좀 줄 수 있는 줄 그런 수도 있고. 네. 기회와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또 응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 또 어린 그 어떤 후배님들의 입장에서 보기도 이제 괜찮은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병리사, 임상병리사 분들은 워낙 많은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업무가 아니면 사실 정말 구체적으로 또 상세히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저희가 학문적으로는 배우긴 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해보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셔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아보고 또 그런 특징들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런 자리를 요청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시는 검사실이 어떤 파트라고 하셨죠? 저는 호흡기 내과 소속으로 호흡기 검사실에서 호흡기 근무하고 검사실. 있습니다. 중호흡기라고 하니까 어떤 우리 호흡과 관련된 것들 검사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혹시 어떤 검사를 담당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간략하게. 간략하게. 뭐 이제 전공 지식적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공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들으시기도 편하게 뭐 설명해 주셔도 되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임상병리사가 일할 수 있는 파트가 뭐 이제 크게 진단 검사학과, 뭐 병리과, 뭐 이제 안과도 있고, 해기학과, 뭐 큰 범주로, 그다음 생리, 이제 특수 검사 쪽 이렇게 있는데 진단 검사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혈액, 미생물, 또 분자, 선생님이 계시는 뭐 혈액, 은행 뭐 이런 게 속해 있는 거고, 큰 병리과 안에서는 이제 뭐 조직, 세포, 뭐 면역, 유관 검사실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거고, 또 해기학과 안에는 뭐 동위원소 취급하는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면역 뭐 이런 데가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리 파트 중에 이제 큰 게는 뇌신경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전도 있고, 이제 그 아래로 이제 호흡기, 안과, 뭐 이비인후과 등등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호흡기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뭐 하는 업무는 주로 크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자들 폐기능 검사를 하는 게 주가 되고요. 이제 호흡기 질환자들 기본적인 검사가 이제 CT, 엑스레이, 그다음 뭐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뭐 조직 검사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CT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 분야가 아니고 이제 방사선사 분들께서 해주시는 업무고, 이제 나머지 3개 뭐
요거 폐기능 검사, 또 뭐 혈액 검사, 조직 검사 이쪽은 이제 우리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네. 그 중에선 저는 이제 폐기능 검사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기능 검사면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왜 그 입에다 물고 뭐 이렇게 강하게 바람을 불어내는 그런 어떤 검사들인 걸로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검사들이 주가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폐기능 검사는 대롱을 물고 우리가 힘을 줘서 해야 되는 검사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물고 하는 검사, 그 TV에서 보셨던 그런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직장에 들어오실 때 아무리 저희 뭐 워낙 요즘에는 그 병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이 병원이 이제 첫 직장이신 거죠? 저는 감사하게 첫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워낙 힘든데도 그리고 이 병원은 그래도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손꼽히는 병원에 속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뭐 지원하셔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이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대학 때부터라든지 아니면 준비하셨을 게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대학생활 할 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하셨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은 제가 실습을 이곳에서 해가지고 실습할 때 대부분 이제 이게 올바르지만 학생이면 이제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뭐 선생님들한테 뭐 물어보고 이제 시키는 거 물어보시는 거 대답 잘 하고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한 학생인데 그거는 잘 못했고요. 그래요? 잘 못했어요? 진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잘 못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했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뭐죠? 결국은 취업을 하려면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긴 하지만 그 약간 우리가 모르는 선이 있을 거예요. 합격 커트라인 그런 게 궁금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토익 점수는 이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뭐 학점 같은 거는 또 어땠는지 아니면 또 여타 다른 뭐 자격증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거죠. 그러면 미리 모든 과 부서 돌면서 이제 갑자기 대뜸 가서 물어보는 건 실례니까 이제 며칠 지내다 보면 이제 비슷한 나이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친해지면은 여쭤봤었죠. 그런 어떤 그 입사 연도의 차이가 저랑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어차피 저는 이제 여자 선생님들일 경우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뭐 해봤자 뭐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동갑이거나 나이가 좀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죠. 그럴 수 있죠.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이 되고 약간 최신 경향 같은 거를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잘 쌓아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4학년 때 학교에 돌아가서 3학년 겨울방학 때 실습을 했거든요. 그쵸, 4학년 때 돌아와서 이제 그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해보지 못했던 근데 실무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거 실험이나 뭐 여러 가지 실무에 관한 거 할 수 있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동아리 만들어서 학술 동아리 개설해서 이렇게 활동도 했었고 또 원래 저는 그때부터 병원을 보다는 외국계 제약회사의 그래요? 뜻이 훨씬 커가지고 그래서 어학 관련해서도 토익은 그 전에 이미 준비를 해놨었고 이제 영어 스피킹, 토익 스피킹, 뭐 오픽 토익 스피킹 이런 거 있었는데 토익 스피킹을 준비해놨었고 또 이제 4학년 여름 방학 때 방학 때는 뭐 딱히 할 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그렇죠. 그때부터 국시 공부를 또 해야 돼.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네. 하나라도 해보자 해서 네. 한국사를 땄었는데 한국사를. 네. 아, 네. 근데 이건 사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일단 뭐 그런 지금 거 따놨었고 네. 네, 그러고 말고는 네. 이제 4학년 때 바짝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학점 올리고 학점을 올리고. 네, 네. 그 정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3학년 때 이제 실습을 가셨으니까 네. 그때 가셔가지고 이 병원 오셨다고 네. 하셨는데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학점이나 네. 이제 혹은 어학 점수를 가지고 네.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내 목표치를 설정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또 해야 하는 어떤 실무에 필요한 것들이 뭘까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게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모임 같은 거 혹은 뭐 동아리도 네.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따로 이제 준비를 하지 않나요, 보통? 아, 그런 근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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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하게 네. 3학년 때 실습 오기 전까지 저는 네. 뭐 진짜 공부 그냥 시험 때만 공부하고 네. 뭐 네. 평소에는 네. PC방 노래방 네네. 서든어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죠. 그런 거 하고 네네. 축구 좋아해서 축구하고 그냥 이런 평범한 맞아요. 학생이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준비를 못 해놨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3학년 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였고 네. 이제 4학년 2학기 되면 대부분 이제 국시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쁘죠. 그런 와중에 네. 이곳 네. 공고가 떴고 공고가 떴고. 네. 네네. 공고가 떠서 네. 부랴부랴 네. 써보자 해서 네. 밤새서 3일 정도 쓴 네. 게 네. 자소서였고요. 아, 그래요? 네. 서류 쓰고 나서 면접 준비를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뀐 점수는 900점까지도 안 바래요, 요즘은. 800점 정도만 넘기면은 좀 서류를 붙는 것 같고요. 졸업 등수는 뭐 말해봤자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서류는 그렇고요. 자, AI 면접이 이거는 저 다음 해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1시간 반 정도 동안 그래서 카메라 있는 전자기기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음성으로 AI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질문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해요. 취미가 뭐예요? 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게임 같은 거예요. 뭐 공을 막 야바위 같은 것도 하고 저도 들은 거예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별거 다 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무섭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사람의 목소리 톤, 어조, 높낮이 변화와 눈동자 떨림, 눈 깜빡임, 뭐 몸 움직임, 자세 이런 걸로 그 사람의 모든 능력치가 수치화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침착성, 뭐 끈기, 뭐 사악함,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온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실무진 붙으면 실무진 면접으로 가는데 이걸 보고 나서 추려가지고 가면은 그 수치 그대로 평가 그대로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면접관님께서. 준비 방법은 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빅스비랑 대화하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유료 어플이 있나 봐요. 그런 어플을 다운받아서 좀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실무진 면접. 뭐 우리가 일하게 될 부서의 각 부서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그냥 클래식함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부터 질문 뭐뭐 하고 인성을 좀 봐요. 인성을 보고 막 지식에 대해 물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까 APTT? TT?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편하게 그냥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붙으면은 마지막으로 경영진면. 그래서 이제 제가 당했던 질문들. 먼저 자기소개는 기본이에요. 이건 어딜 가나 자기소개는 1분 이내로 시킬 거고요. 그 다음 지원 동기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장단점과 묶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멘붕이 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원래 병리과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수검사 이쪽 호흡기로 발령을 받아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병리과를 지원했으니까 왜 지원했나를 물어봤고 그 10년 후에 병리과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냐라는 질문도 하셨고 졸업 전에 가서 면접을 봤었거든요. 옆에 분들은 다 어디서 일하다 휴가 써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옆에 다 경력직들인데 본인은 우리한테 무엇을 어필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뽑죠, 당연히. 뭘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붙어도 괜찮은가? 요거는 당연히 괜찮다 해야죠. 이거는 뭐 안 괜찮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병원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 콜센터 알바를 좀 오래 했어가지고 그걸 왜 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그거 답을 드렸고 면접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우리 다 처음으로 면접은 일단 한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진짜 다 없잖아요. 경력도 없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필해 볼 수 있을까요? 젊음. 패기. 패기 좋아요. 맞아요. 패기. 답은 패기. 패기밖에 없어요. 젊음은 젊음도 맞긴 한데 다 젊어요. 옆 사람도. 그래서 패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눈도 똑바로 쳐다보고 면접관님들 불알릴 정도로 생각하고 쳐다를 보고 그리고 목소리 톤 지금 제가 말하는 톤 정도 약간 힘있게 하는 톤 뭔가 난 열의가 있고 날 꼭 뽑아달라 그 약간 눈빛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말을 절어도 무조건 절게 되거든요. 저도 엄청 절었어요. 절었는데 절어도 나 이렇게 절어 뽑아줘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모든 질문에 이게 팁이네요. 제가 느낀 팁인데 뭐 예를 들면 병리과 왜 지원했냐면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십자수를 좋아해서 섬세한 이런 작업에 능하다. 근데 뭐 병리과는 사람 검체를 슬라이드 제작하고 섬세한 작업을 굉장히 요한다. 저 엄청 잘할 수 있다. 약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모든 대답의 끝에 나 이러니까 뽑아줘 라는 어필을 해야 돼요. 왜냐면 20 몇 년 동안 살면서 처음 본 사람한테 마음을 혹하기는 어렵잖아요. 말이라도 패기라도 그런 걸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혼자서 근무하실 때 어떤 뭐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 혼자 있으니까 네. 누구 눈치 보고 그쵸, 그런 네. 거는 많이 부담감이 줄었어요. 네네. 처음에는 제가 네. 입사할 때만 해도 네.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네네네. 저의 목소리, 검사 과정 이런 네. 것들을 네. 다 옆에서 듣고 계셔서 네네네. 내가 뭔가 네.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네. 부담감이 있으니까 조금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쵸, 그런 네. 게 이제 각 방으로 분리되고 나서는 네네. 없으니까 네. 그런 거는 좀 장점일 수 이제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네네. 또 네. 단점 그게 장점이지만 네. 어쩔 때 제가 네. 잘 모르는 부분이나 네네네. 궁금한 것들은 네네. 가서 이렇게 또 네. 여쭤보고 이래야 되는 부분은 또 단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네. 뭐 환자 입장에서라도 네. 이게 갑방이 된 게 네.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검사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노출시키기 싫을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사실 이런 검사라는 것들이 당연히 다 매뉴얼들이 있고 네.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지켜나가겠지만 이 스타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들이 어떻게 검사를 할지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장점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환자들을 항상 이렇게 대하는 환자 접점 부서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을 대하시면서 뭐 이런 것들은 좋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혹시? 네.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임상병리사 업무가 네. 단순 반복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임상병리사뿐만 아니고 사실 뭐 모든 그냥 어떤 네. 기업을 가서 일하는 네. 단순 네. 반복이긴 한데 네네네. 이제
저는 그래도 단순 반복이 좀 잘 느껴지는 네.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이제 적정부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매번 다른 사람이 네네. 계속 오니까.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마다 네. 상황도 다르고 네. 뭐 인사할 때 네.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르고 다르고. 인사 방법도 다르고 네네.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네, 액티브 좀 하다. 아, 액티브하다. 네. 아, 그런 좀 더? 그런 특징이 있다. 네. 네네네. 그만큼 네. 단점으로는 또 네. 너무 액티브하니까 네네네. 네, 뭔가 격앙된 상황이 나올 수가 수도 훨씬 있고. 많죠. 아무래도 음. 사람을 만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부서니까. 부서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기본적으로 네. 호흡기 네.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은 네. 이제 우리는 숨 쉬는 게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이분들은 네. 숨 쉬는 것부터 기본적인 게 안 돼서 네. 신경을 써서 힘을 네. 줘서 숨을 쉬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네. 평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알게 모르게 네.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검사 자체는 네. 이제 쥐어 아, 짜듯이 네. 네, 세게 불어야 네, 되고 강하게 네. 하고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네. 마찰이 생기는 마찰이 거고 아, 네, 그렇죠. 그런 게 마찰이 좀 생기고. 많이 음. 단점인 것 같아요. 단점일 수 있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진단검사학과 같은 데서 근무를 하면 사실 기계랑 그렇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검체랑 대화를 하고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검사실, 그러니까 호흡기 검사실 같은 곳들은 환자가 오시니까 네. 환자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 대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비스와도 관련된 거니까 진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장점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뭐 학문적으로도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환자분들마다 뭐 또 갖고 계시는 어떤 증상이라든지 네. 또 검사하실 때마다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또 뭐 본인 나름대로 기록을 하거나 네. 또 뭔가 발전하시는데 맞죠. 그런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그 임상병리사라는 직업, 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어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네네. 네, 5점 만점에 네. 4.5. 4.5, 별 네. 4.5개. 네. 네네네. 그 정도.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네. 이유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8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이 네. 딱 정해져 있어서 아, 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네.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호흡기, 네. 뭐 암과, 네. 이비인후과 같은 이런 네. 특수 파트 부서는 네. 외래 진료와 네.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항상 이렇게 네. 운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워라밸을 네. 아주 잘 지킬 수 있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네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야근도 네.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고.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아주 네. 워라밸에 적합하다. 아, 그래서 맞아요. 4.5 정도. 4.5 정도. 이 0.5 뺀 이유는 네. 0.25점은 네. 0.25점. 네, 네. 제가 네. 생각한 네. 급여. 네. 급여. 아, 네네네. 왜냐면 돈. 여기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여기보다 또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병원뿐만 아니고 뭐 아, 여러 아. 제약회사나 네네네. 그런 걸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더 이제 사람은 네. 높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0.25점을 네. 뺐고 뺐고. 나머지 0.25점은 네. 그거 외로 네. 만점을 주면 네. 제가 너무 현실에 안주할 것 같아서 아, 네. 좀 더 발전적으로 내가 뭘 하려면 네. 0.25점 그래서 했습니다. 아, 약간 비워두는 거고.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좋은 급여네요. 네, 너무 좋죠. 네, 환경도 좋고 아무래도 병원 자체가 워낙에 이제 이름도 알려져 있고 그 명성이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저는 이제 발전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월급 급여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 급여도 조금 더 높은 급여를 이제 주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0.25점을 굳이 뭐 사실 굳이 빼신 거죠 사실.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맞아요. 네, 그냥 네, 발전적으로 네, 생각을 만점 하겠다. 주기 싫어서. 맞아요. 그런 거죠. 네. 4.5점. 네.
그러면 뭐 이제 주변에 어떤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축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뭐 나이는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직업이에요. 했을 때 뭐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어떤 반응, 뭐 그 직업 그거 뭐지라고 한다든지 네. 아 그거 알지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일단 있잖아요. 네, 열의 아홉은 네. 임상병리사에 네. 그냥 네. 잘 모르거나 아 잘 모르거나 네. 들어는 본 것 같다. 들어온 본 열의 것 아홉은 네. 그러신 것 같고 네네. 알고 계시는 한 분도 그냥 네. 뭐 체열하시는 분 그렇죠. 이 정도로 알고 네. 계시는 것 아. 같아요. 네. 진짜 보통 다 그러시구나.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저희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하시는 후배분들이나 네. 아니면 함께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하고 싶은 말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후배님들께는 네, 후배님들께는 감히 그냥 네. 그냥 먼저 네네네. 먼저 이 길을 걸어봤던 네. 그냥 사람으로서 네네네. 네,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네. 취업 시장이 네.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만 네네. 사실은 더 아, 어렵거든요. 네. 네. 현실은 네. 지금 한 해 졸업생이 한 2, 3천 명 되지 않나요? 네네네. 더 근데- 많을 수 있겠죠. 네, 그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매년 네. 그 앞서서 네. 아직 자리를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훨씬 많은 그렇죠. 배수로 네. 계실 텐데 네네. 그분들과 경쟁을 하는데 네. 사실 이번 공채 저희 병원에서 공채 뽑는 인원이 네. 10명도 안 됐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네. 절반 이상은 또 네. 경력직들이 뽑히시고 네네. 또 졸업 예정자들은 네. 거의 네. 소수. 엄청 네.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네네. 취업 시장은 생각하는 것만큼 네. 아니, 그보다도 그 이상 네. 더 힘들다. 힘들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사실 문제는 네. 우리 눈이 점점 높아져는 가는데 네네네.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네. 우리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 네. 생각이. 느낌이에요. 네. 제가 아는 후배들만 봐도.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네. 학생일 때 네. 뭐 준비할 수 있는 거. 네. 사실 학점이랑 토익은 이제 이미 이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그냥 기본. 기본 그렇죠. 네, 이거는 베이스. 깔고 네, 다른 많이. 걸 준비하셔야지 네.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본인이 네. 생각하는 길이 네. 꼭 병원이 아니셔도 네. 되고요. 네, 네. 병원만이 답이 아니고 아니고. 네. 그 다른 무언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어떻게든 알려고 음. 수소문을 하시든지 네. 인터넷에 검색해서 네. 그냥 그쪽에 일하시는 분 누구한테나 메일을 하시든 뭐 이렇게 네. 해서 정보를 좀 네. 본인이 나서서 찾아야 이제 다른 네. 경쟁자들과에서 뒤처지지 않고 네. 승기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어요. 뭐 또 주변 다른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임상병리사의 길을 걷고 있는 뭐 선생님들께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혹시? 파이팅! 일단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네, 화이팅하고. 네. 뭐 각자 본인의 네, 네. 위치에서 네. 맡은 바 네. 열심히 하시면 네. 또 이제 네. 저희 뭐 맞아요. 사실 저희는 보여지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좀 각자의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게 저희의 네. 역할이지 않은가 네. 감히 그렇게 또 생각을 저도 하고 선생님께서도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면 될까요? 네. 네. 너무 네. 귀한 시간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하죠. 네. 네. 오늘 인터뷰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어요. 제가 너무 네.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더 긴장을 했는데 네. 말을 제대로 했는지 또 이제 네. 논란이 되는 말을 혹시나 했는지 또 네. 그것도 살짝 네, 걱정이 돼요. 걱정돼요. 네. 저희 정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저희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저희 의도는 굉장히 선한 의도에서 저희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한다는 거 좀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얻어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무 이게 막 웃음이 어. 이익해 되지가 않네.